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가 중국 반도체를 버렸다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힘, 일본의 저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로이터에 뉴스가 떴는데요. 바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반하웨이 제재에 동참한다는 뉴스였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에서 한가닥 하는 회사입니다. 증착,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씌우는, 그 다음에 식각, 웨이퍼를 설계 회로에 맞게 깎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 증착, 식각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증착 장비, 식각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메모리 쪽의 최강 기업인데요. 이런 메모리를 만들려면 이런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반도체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회사 순위를 보면요. 도쿄 일렉트론의 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등이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2위는 ASML이라고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업체죠. 3위가 바로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4위가 유명한 미국의 램 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5위는 KLA 덴코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에서 미국 업체가 3곳, 한 곳은 유럽인 네덜란드, 또 3위가 바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사실 도쿄 일렉트론이 반하웨이 전선에 동참하기 전에도 이미 중국 반도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상황으로 보는 게 맞죠. 서버용 디램 업체 푸젠진화는 사실상 사업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용 디램 업체 이노트론 역시 시제품만 내놓았습니다. 양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디램보다 기술 수준이 낮다는 낸드 플래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YMTC가 바로 낸드 회사인데요. 이 YMTC도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램 리서치가 이미 중국과 거래를 끊었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중국 업체가 지금 시제품을 내놓은 상태에서 양산을 못하는데요. 양산을 하려면 바로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수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불량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제품의 불량률을. 그런데 이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장비 투자가 필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장비 금수 조치가 있었으니 사실상 시제품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산을 못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YMTC, 중국의 낸드 업체는 YMTC 사장이 니케이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올 연말 낸드 양산이 가능하다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이미 거쳤죠. 장비 투자 없이 양산이라는 다리를 건너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미 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세계 3위 장비업체가 중국 업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꺾인 상태였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같은 쟁쟁한 장비업체가 이미 중국 반도체와 거래를 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 도쿄 일렉트론의 이번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끝난 중국 업체를 다시 한번 죽인 거죠. 부관 참시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남은 희망, 반도체 굴기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남은 희망도 완전히 밟았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국 업체가 돌아섰고 미국 장비업체가 돌아섰고 일본의 장비업체도 또 돌아섰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맥락을 한꺼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커플을 또 벗겨보면요. 일본은 진짜 얄미울 만큼 얌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반도체는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비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그냥 미래 시장일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도쿄 일렉트론이 중국 업체와 거래를 끊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실적에 타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를 끊는다면서 갠슬에 중국의 할을 돋우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일본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나라에게 너도 이쪽에 나랑 같이 미국에 붙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미 반도체 굴기를 사실상 포기한 마당에 도쿄 일렉트론이 발표한다고 해서 자기와 거래를 끊는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워도 하는 짓이 밉죠. 하지만 실제 피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정말 여우 같습니다. 사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양상을 보면요, 국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총체적인 경쟁력, 미천이 다 드러나는 무역 전쟁인데요, 일본은 이 무역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철저히 미국에 붙은 상황입니다. 통신 장비에서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미국 입장에 철저히 동조해서 하웨이 장비를 배제했죠. 여기에 지금 도쿄 일렉트론의 선언에서 보듯 반도체에게까지 미국에 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중국이 일본에 난리를 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완전 척진 상태에서 일본과도 사이가 틀어지면 중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한낱 백일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일본에게까지 척을 지면요. 중국은 이 때문에 일본이 얄미워도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일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접근하면서 중국을 약을 올리기도 했다가 또 같이 협조도 하면서 세를 점점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확실히 공급자로서 파워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분야에서 일본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일본 파워가 굉장하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 봐도 시장 규모만 해도 규모가 다릅니다. 기업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도요타가 미국에 투자할 때는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껄끄러운 게 일본으로서는 지렛대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딜을 칠 때 왔다 갔다 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미 FTA를 체결했죠. 마땅한 카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만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소재 부품의 파워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겁을 낼 만한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외교력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일본보다 못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외교력은 일본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붙어서 뭘 할 때 경고 사인을 일본에 보내더라도 일본의 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대미국 로비력은 어마어마하죠. 정계도 있고 싱크탱크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로비가 북한을 살려주는 쪽으로만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지금 일본의 이런 막강한 로비력이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가동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나라가 바로 우리인데요.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상 당할 수밖에 없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소국의 비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다 강한 나라들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겠죠. 우리로서는 최근 일본과 중국 간 밀월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이죠. 올 4월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간함식이 있었는데요. 이 해군 창설 70주년 국제 간함식에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도 참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우길기마저 눈 감아 줬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하고만 미국 트럼프하고만 찰떡궁합인 줄 아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양다리도 이런 양다리가 없습니다. 동중국해 생각구 열도 영토 문제까지 겪었던 중국과 일본이지만
일본이 중국의 1대1로 참여까지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베가 방중했을 때 일이죠. 미국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국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음을 중일 일중 관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과 관계만 놓고 보면 지금 사실 파토나기 직전입니다.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의 반일 드라이브로 일본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기업인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에 파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전자제품도 TV도 자동차도 일본에서는 다 죽을 쓰죠.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좋은 브랜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부품 소재 수출을 우리 쪽에 수출을 차단한다면 우리는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반일만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만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주제 파악 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